최근에 분양 많이 하면서 완판됐다고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호재는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 호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삼성전자 이야기 있었고, 미군 기지 이야기 있었고, 현덕지구 엄청난 개발 이야기 했었죠. 중국몽 이야기할 때 육로랑 해로로 쫙쫙 퍼뜨린다고 했었는데 1대1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회로로 현덕지구가 개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LG도 들어오고 거기에 막 클러스터 만들어가지고 성균관 대학도 그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은 호재들이 있었던 지역이 있죠. 중국몽이나 이런 거나 성균관대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완전히 무산됐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호재를 가지고 오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 평택입니다. 자, 평택 지금 아파트가 완판 행진 중이래요. 대단하죠. 지난 10월 고덕신도시에서 엄청난 계약률이 나오고 청약에서도 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젊은 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이 높다. 1.144 엄청나게 높죠. 그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1.144가 언제부터 높은 출산율이었어요. 젊은 층 수요 증가하고 있다. 왜 증가했겠어요? 두 가지죠. 밀려서. 자, 젊은 수요들 어디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보면은 서울에서 젊은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뭐 인근으로 가죠. 뭐 수원, 뭐 용인, 성남, 하남, 남양주, 구리, 광명,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일산, 부천, 뭐 이런 쪽으로 빠진다. 비싸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30대가 살 수가 없어요. 30대 연골 수요 늘어난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죠. 반대로 30대 수요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밀려서. 그래서 연골하는 수요의 2배가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용성 막 엄청나게 뛰고 밀었죠. 하남 말할 것도 없고 구리 말할 것도 없고, 남양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이후 엄청나게 뛰었었죠. 지금 뭐 다시 지정됐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광명 말할 것도 없죠. 부천, 일산은 좀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남쪽으로 더 밀려나죠. 그래서 밀려나는 데가 뭐 오산 이런 데 가다가 평택, 화성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난 여파도 있지만 밀려난 여파도 심각하다. SRT 개통과 광역버스 신설로 서울 진입 빨라진대요. 이거 좀 이따 봅시다. 고덕 국제신도시. 국제신도시 아니죠 일단. 이거 고덕 국제신도시라고 말해놓고서 국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삼성 반도체 때문에 성공한다 이 얘기였는데, 제가 이전에 분석했듯이 삼성 반도체는 얘를 살리는 여건이 아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다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장기 거주가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데서 거주하면서 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퇴근도 많고 회사 버스 타고. 그다음에 평택 브레인시티, 여기 성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망했죠. 성대 안 들어가기로 하면서 상태 안 좋아졌죠. 개발 호재가 평택에 엄청나게 많죠. 호재만 많으면 뭐예요? 너무 많이 추진한 거죠. 자, 사업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체가 이렇게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다 흩어져서 있어요. 흩어져서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집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삼성 호재로 해가지고 여기 고덕 신도시 엄청나게 띄우고 있는 거다. 신도시 하나 들어오니까. 너무 비싸죠. 평택에 그 돈으로. 거기다가 뭐 엄청나게 할 것 같지만 사업체 수, 그 다음에 종사자 수 이만큼. 종사자 수 이만큼인데 가족들이 내려와서 살긴 힘들죠. 핵심부가 내려와서 거기 뭐 임원들이 살고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살고 이런 게 엄청나게 추진이 되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핵심이라는 거, 뭐 LG, 진이도 LG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성대에 들어가가지고 삼성 LG 같이 기술 개발하기로 했는데 성대 취소하면서 상태 안 좋아졌죠. 뭐 이 정도는 좀 괜찮더라도 나머지 뭐 되게 일반적인 거죠. 기존에 있었던 데들이던가 더 유입할 만한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자유구역 망했죠. 저거 중국 노리고 한 건데. 자, 보면 어때요? 하나. 인구는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늘어난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특히 젊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대, 30대. 이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일어났어야 하지만 사실상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많이 밀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면서 위장 전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60만 평택시 가시죠. 자, 인구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요? 천안, 아산. 아산 같은 경우는 뭐 아산에 또 단지 있으니까, 삼성단지 있으니까 보직 이동이라든가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천안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안성 빼고 수원, 안산, 안양, 성남 다 집값 폭등했던 지역들이죠. 천안도 마찬가지고 다 밀려서 온 거다. 근데 고덕 엄청나게 비싸게 하고 있어요. 여기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있죠. 그럴까요? 안성 같은 경우야 어차피 평택이나 안성이나 거기서 거기였는데 여기 뭐 고덕 들어오고 몇몇 가지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여건 개선되니까 여기야말로 상급지 이동한 거고, 나머지는 다 밀려서 온 거죠. 대부분은. 머지않아 주인 없는 땅 속출할 것,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근데 평택시는 지금 인구 감소 중인데, 지금 인구가 52만 명인데 35년에 120만 명을 늘어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된다는 건 뭐예요?
120만 명 전제로 했다는 건 공급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다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내려가고 싶어서 온 경우보다는 직업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밀리고 밀려서 내려온 거죠. 비싸니까. 계속 가격 밀어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밀려서 온 거다. 자, 분양 계획. 앞으로 한 4천 가구 남았는데 요거 지금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죠. 입주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점점 더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인구가 늘어날까요? 뭐 지금까지야 늘어났겠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빠그라진 게 경제 자유고요. 이쪽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처럼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브레인시티 요것도 일부 박살났죠. 이거 보면은 중국 통해서 엄청나게 할 것 같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박살나게 생겼죠. 중국이랑 아예 척을 둬야 되니까. 미국이랑 끊을 수는 없잖아요. 미분양도 최근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나중에 고덕신도시 같은 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품이 너무 많다. 나중에 실수요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분양은 잘 되는데 분양이야 잘 되겠죠. 분양권 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양권에 피가 붙으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분양 받고 보는 거죠. 나중에 전매 제한 풀리고 팔면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때 잔금 치르고 팔면 되니까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3년 뒤가 그렇게 보장이 될 것이냐.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상급지부터 거래량이 작살나고 있고 보합세로 돌아섰는데 평택, 안성, 화성, 수도권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자, 매매 가격 지수도 220 나오고 나서 쭉 오르다가 신고 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은 될 수 있겠지만 떨어질 거나 멈추는 경우는 한 달 뒤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오르는 건 바로 반영이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멈추는 건 언제? 710 이후. 710 이후 멈췄다는 건 법인이 많이 산 것도 있고 617 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있죠. 그런 영향들이 있으면서 쭉 떨어졌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쭉 떨어지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가격 치고 올릴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기는 고분양가 분양하기 위해서는 옆에 가격 띄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4천 가구 남았으니까. 전세 역시 전국적으로 유도하면서 쭉 올리고 있다. 이거 어차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품 터질 때는 외곽부터 무너져요.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보통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따라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상급지로 이동하죠. 전세 수요들도. 그렇다면 빈집이 어디부터 나타나느냐? 외곽 지역이죠. 매매 거래량 어때요? 617, 710 보통 여기 6, 7월이고 여기 5, 6월인데 거의 617 이후 작살났다고 보면 되죠.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다. 돈이 될까요? 투기 들어가서 나중에 엄청나게 손절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외지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얘기했죠. 법인 많이 들어갔다고. 법인이 많이 팔지는 못하고 있다. 많이 팔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고 있죠. 들어간 거는 막 이렇게씩 샀는데 분양권 거래 보면 어때요?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도 않죠. 소사동, 세교동, 동삭동 여기가 올랐네요. 그러면서 9월 이후 또 거래 안 되고 있다. 호가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뭐 호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특별히 뭐 이런 데 말고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는 느낌은 아닌데 거래도 없는데 오히려 거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오르죠. 거래 쭉 늘어날 때 한번 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거래가 점점 줄고 있는데도 오른다. 이거 다 저기 띄우고서 빠지는 상황이죠.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2월에 이럴 때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게다가 뭐 또 요것도 다운월에다 뭐다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보하게 아파트 거래 어디가 많이 됐어요? 갑자기 막 쭉쭉 오르죠. 멈추지도 않고 쭉쭉 오르는 지역 보면 어디예요? 분양하는데 옆에 저거에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세력 들어가면 아 오르는구나 하면서 다 같이 호가 올리고 저기가 오르는 지역인가 보다 하고 다 같이 또 들어가서 사고 스타 강사 찍어줘서 버스 타고 몰려가서 사고 쭉 올려놓고서 나중에 팔 때 보면은 아니다. 외곽 지역을 고덕 어때요? 고덕 이러고 있죠. 이러고 비싸게 사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비싸게 살만한 동네예요. 이 정도 돈이면은 더 좋은 동네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고덕 살려고 하시는 분이라든가 평택에서 적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분양권이나 뭐 해가지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많다. 거래량 작살나고 있죠. 반대로 매물은 늘어나고 있죠. 매물 확 줄었는데 이거 허위 매물 신고 허위 매물 잡는다니까 쭉 줄었고 그 뒤로 다시 매물 쭉쭉 늘어나고 있다. 평택이 금매물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매물도 그렇고 매물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여러가지 이야기했죠. 교통 엄청나게 발전된다. 아이고 SRT 이용하는 회사원 버스 노선 없어요. 고덕신도시에 택시비만 16,000원씩 나오고 있다. 저것만 그래요? 학군 작살났어요. 없는 경우도 있죠. 그 넓은 땅에 아직 학교가 안 들어온 부분도 있죠. 학군이 좋아요? 교통이 좋아요? 애들 키우기는 완전히 안 좋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띄워놓으면은 가격이 맞냐 안 맞냐는 근처 상가 보면 알아요. 상가가 작살나고 있다는 거는 여기가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는 산다. 그리고 그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소비는 졸라 매는데, 근데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가 값도 오른다. 그럼 상가 값은 올라가지고 임차료는 오르는데 소비는 안 한다. 다들 진짜 영끌해서 샀다. 그럼 이 상가가 들어가면 망하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공실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품이 많이 꼈다는 소리죠. 문제 터지면 과잉조성이라고 하죠. 절대 그런 문제는 아니다. 비싼 게 아니라 과잉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전국이 다 과잉조성이죠. 이태원도 지금 공실 엄청나게 나다는데 거기도 과잉조성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이겠죠. 결국에 다 코로나로 터지는 게, 코로나도 엄청난 문제긴 하지만 그 전부터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매출을 막 몇천씩 올리고 이런 자영업들이 한두 달 만에 무너져요. 왜 그렇게 무너지겠어요? 돈을 모아놓을 수가 없었으니까. 위기에 대비할 능력을 못 갖췄으니까. 왜 그걸 못 갖춰놨어요? 많이 번다고 건물주들이 건물 가격 올려버리고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정당한 행태예요? 착취지? 그러니까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계 보장은 정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산 뻥튀기를 해서 일부 기득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많은 수익을 취하게 되면서 언론이 건설사잖아. 그러면서 언론이 자기한테 돈 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돌리게 되니까 여론을 그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주택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이건 자본주의에 어긋났다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에 어긋난 걸 따지자면은 우리나라보다 독일 같은 나라가 훨씬 더 어긋났죠. 그쪽이 더 빨갱이고. 동독을 흡수해서 그런가요? 유럽은 왜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만 하면은 뭐 나랏돈 갖다 퍼다 준다느니 세금 올려가지고 뭐 한다느니 이러니까 뭐 기업들이 못 큰다느니 하면서 이번에 뭐 이슈 컸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사에서 엄청나게 때리죠. 상속세 너무 비싸니까 상속세 낮춰야 된다. 왜 갑자기? 서민들 상속세 비싸다고 느껴질 때는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디 편인지는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지금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다. 얘들 이제 거의 못 산다고 봐야 되죠.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결론 딱 보면 나오죠. 지정됐어요. 효과 얼마 안 있으면 나오겠죠. 지금 위치가 서울이 여긴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버스 타고. 물론 서울이 아니라 뭐 수원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리고 밀리고 해서 화성, 평택 이런 데까지 밀려나는 거다. 안성 이런 데까지.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실수요들이 들어가니까, 젊은 수요들이 들어가니까 가격을 올릴 때다. 인간적으로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그쯤 되면. 어디까지 밀어내려고 그래요? 제주도까지 밀어내려고 그래요? 계속 밀어내면은 자기네들 무덤 파는 것밖에 안 된다. 왜냐면은 들어갈 수 있는 실수요는 한정이 되니까. 떨어지는 징조는 여기서 시작되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징조 나타나면서 수요들이 다시 회귀한다. 그러면 작살나는 데 어디예요? 평택, 화성, 뭐 인천, 그다음에 뭐 남양주, 양주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파주, 김포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저런 데 군중심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